여러분은 MBTI를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사실 여러분이 하신 테스트는 진짜 MBTI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신 테스트는 16 Personalities로 네리스 애널리틱스 리미티드라는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테스트입니다. 이들 스스로도 16 Personalities가 MBTI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BTI가 사용하는 성격 유형 코드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도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16 Personalities의 유형 마지막에 나오는 A와 T는 실제 MBTI에는 없는 개념이기도 하죠. 포털에 MBTI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이트이기도 하고 이 테스트가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스트를 MBTI로 생각하고 받아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차치하고서도 MBTI는 과학계와 심리학계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테스트입니다. 애초에 MBTI는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만든 테스트로 이 두 모녀는 작가였고 심리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죠. 처음부터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개발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타당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TI는 칼 융의 심리 유형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는데 사실 융의 이론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융의 이론은 그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었죠. 또한 MBTI는 E와 I, T와 F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결과를 나눠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죠. 그리고 MBTI는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응답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MBTI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MBTI의 한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MBTI의 한계라고 했던 이분법적인 분류가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E 혹은 I, F 혹은 T로 구분함으로써 그 사람의 행동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쉽게 예측해보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와 예측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회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하고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안정감을 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와 동일한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두 맞지는 않더라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에 나만 이런 것을 느낀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MBTI가 비록 비과학적이고 성격을 고작 16개의 유형으로 분류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에게는 여러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여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이분법적, 카테고리적 사고는 심리학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현상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인간의 정신은 카테고리를 도구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피할 수 없다. 정돈된 삶을 살려면 그래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것들을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많은 것들이 쉬워집니다. 카테고리는 복잡함을 줄여주고 정돈하고 구조를 만들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그의 MBTI로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을 그 틀 안에서만 해석하게 될 수 있고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과도하게 단순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너는 J라면서 왜 여행 계획을 안 짜? 너는 E라면서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등과 같이 타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MBTI의 결과에 따라 자신을 그 유형에 맞추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MBTI는 여러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잠재적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MBTI의 한계를 넘어서는 여러 성격 유형 이론이 있는데 현재 과학계, 심리학계에서 가장 널리 신뢰받는 성격 이론 중 하나는 빅5 성격 이론입니다. 빅5는 다양한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발되었고 높은 신뢰도와 재현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MBTI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유형을 나누지 않고 스펙트럼으로 점수를 표현하여 카테고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죠. 빅5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개인의 성격을 5개의 요인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은 창의성, 호기심, 새로움과 다양성에 대해 선호하는 경향성을 확인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은 자기 규율을 지키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기준이나 외부의 기대에 맞서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외향성입니다. 외향성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에너지 및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우호성입니다.
우호성은 신뢰성, 이타성, 친절함과 같은 속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신경성입니다. 신경성은 분노, 불안, 짜증이나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겪는 것에 대한 경향성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MBTI의 한계와 빅5 성격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MBTI가 여러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나 쉽게 성격을 구분지을 수 있고 집단주의적인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MBTI든지 빅5든지 모든 성격 테스트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테스트 결과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나 자신을 또 다른 누군가를 알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정보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앞서 소개해드린 빅5 성격 검사는 현재 카카오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